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교입니다. 정창교의 문화 초대석 벌써 4회째가 됐네요. 오늘은 김유경 바이올리니스트 또 클라리넷 연주자를 키운 이명수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유경 씨 하면 성실의 아이콘, 또 드물게 4년제 대학을 나온 연주자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작가들이나 PD들이 방송 출연 요청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사랑의 가족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요청들을 받았었나요? 네, 인간극장도 맡았고요. 아침마당, 아. 사랑의 가족은 여러 번 연락이 왔었는데 네. 제가 몸이 아픈 관계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희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침마당이라든가 또 인간극장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김유경 씨 하면은 클라리넷 연주자뿐만 아니라 또 노래도 잘해서 파란북극성이라고 하는 청년 보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렇게 클래식 악기를 할 때와 노래를 부를 때와 어떤 차이점들을 좀 느끼시나요? 악기는 악기대로 워낙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요. 노래도 내일 합창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연주를 간다 그러면 밤에 잠을 안 자고 네. 노랫소리가 계속 침대에서 유경이 방에서 흘러나와요. 아, 2시가 돼도 안 자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아마 네.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항상 뭐든지 열심히 네. 연습하는 것 같아요. 노래를 참 이렇게 예쁘게 잘해서 현재 이제 4명이 이제 같이 부르는 파란북극성이 여기저기서 또 많이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찾는 쪽에서 보면 어떤 경우는 클래식을 원하고 또 어떤 경우는 노래를 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무대에 설 기회들이 조금씩 많아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유경 씨가 좀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언제쯤에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나요? 네. 전혀 앉아있지를 않고 6살이 되어도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이나 식탁 이런 데 높은 데를 갑자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등 너무너무 산만한 아이였어요. 다치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항상 조마조마 뛰면 예. 내려가고 소파 등에서도 뛰고 해서 너무너무 산만해서 그러면서도 엄마 소리 한 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던 아이가 음악 소리가 나오면 흥얼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피아노에 앉아서 놀 때만큼은 앉아 있겠지 싶어서 피아노 선생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게 몇 살 때인가요?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이요. 그러니까 알아본 거는 6살쯤부터 계속 알아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보는 선생님이 주위에는 안 계시더라고요. 멀리 서울에는 계시는데 네. 주위에 안 계셔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선생님을. 그렇군요. 네. 우리 애들에게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네. 중요하죠. 설리반 선생님처럼. 초등학교 때는 통합교육을 하셨나요? 아니면 네, 특수학교에? 통합교육을 했어요. 네. 통합교육을 10살에 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늦게 너무너무 갔어요? 그렇게 산만했어요. 음. 앉아있지를 15분을 못 앉아있는다고 특수반 선생님이 통합 어린이집을 또 다니기도 해봤는데 15분을 못 앉아있어서 일반 통합 학교를 갈 수가 없다. 아니, 동생들하고 그러면 학교를 다녔네요? 네, 그렇죠. 이야. 키가 컸어요, 1학년 때는. 그래서 네, 네. 한참 컸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일반 원반에 통합되는 방식이었나요? 아니면 특수학급 쪽에 있었나요? 원반에도 있었고요. 특수학급에 좀 보내고 그랬는데 저는 원반에 있기를 원해서 네. 선생님이 짬짬이 거의 원반에 많이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유경이가 이런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갖기 시작한 건 언제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피아노를 초등학교 1학년쯤부터 이제 시작하는 중에 한 6학년쯤에 피아노 선생님이 예고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예고는 절대 보낼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했더니 다른 악기를 그럼 하나를 더 해봐라 라고 하셔서 그때 선택한 악기가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였어요. 네. 근데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같이 병행하면서
개항 청소년 오케스트라, 일반 오케스트라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바이올린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였나 봐요. 예. 바이올린도 또 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예. 그때 바이올린도 개인 레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체육사에서 비장애인들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단원 활동을 그러면 한 거네요. 오케스트라는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갔어요. 굉장히 빨리 네. 했네요. 네. 산만한 아이였는데 네, 네. 초등학교는 3, 4년이 늦었는데 네. 다른 그 친구들보다 네. 예술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게 굉장히 빨랐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할 줄 아는 게 그나마 음악밖에 없었던 것 같아서 그쪽으로 네. 열심히 더 열심히 집중해서 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게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을 거치고 예술고등학교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네. 그러면 일반 학교를 다녔나요? 네. 일반 학교를 갔어요. 남녀공학인가요? 아니요, 여고를. 여고를 다녔나요? 네, 아이가 산만하고 힘드니까 여중 여고를 일부러 학교에서 멀고 버스 2번씩 갈아타는 예고를 보냈어요. 그래요? 네, 여고. 대개는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네, 보내는 게 또 엄마들의 소원이기도 했었는데. 네, 집 앞에 여고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좀 멀지만 그렇게 보낼 수밖에 그럼 엄마가 없었어요. 동행을 했나요? 혼자 처음에는 가르쳐주고 어, 같이 다니고 여러 번 이제 하고 나서 찾아다니는 거는 잘 다니더라고요. 항상 제 손에 항상 휴대폰 갖고 다니면서 어디쯤이야 확인하고 하면서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다녔나요, 등교를? 네. 네, 그때 혼자 굉장히 다녔어요. 부럽네요. 이제 그런 유경이가 또 그 콘서바토리도 거쳤죠. 아니요. 안 거치고 콘서바토리는 안 바로 거고요. 4년제 대학을 갔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전공과라는 어떤 네, 한 2년 대학 정도 하는. 1년을 다니면서 1년을. 네, 졸업 후에 훌륭하신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클라리넷 교수님이셨는데 클라리넷 가르치시면서 유경이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 대학 원서를 써보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우리 유경이가 대학을 감히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왜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느냐고 교수님 그러셔서 교수님이 열정과 그 마음의 보답으로 대학을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근데 운이 좋게 예술대학을 합격하고 다니는데 너무 감사하게 잘 적응하고 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졸업만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고 있는데 일반 친구들이 또 편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울면서 한 일주일을 보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학교로 네. 네, 아니요. 이제 2년, 예술대학교는 2년제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4년제로. 네, 4년제로 편입하고 싶다고 울고불고 한 일주일을 보채서 알아보던 중에 일주일 만에 결정을 하고 정말 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4년에 제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되면서 유경이가 정말 4년간의 대학 생활에 너무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었어요. 어떤 성장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무엇이든지 지시를 안 하면 반응을 안 했던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예술 분야가 그런가요? 아니면 모든 생활에서 정말 많은 발전이 있어서 저는 일반 다른 친구, 우리 장애 친구들을 학교 갈 수 있으면 대학을 보내라고 저는 아주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네. 그 과정에서 그때 그 국민일보 지면에서 한번 전면 기사로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꽤 좀 어려울 때도 좀 있었죠, 경제적으로. 네. 그때가 어떤 때였나요? 그때 남편이 25년을 한 직장을 다니고 희망퇴직을 제일 먼저 1등으로 내고 와서 축하해달라고 집에 와서 너무 좋아서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다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바닥을 친 거군요. 네. 그 과정에서도 예술 교육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네. 유경이를 위해서 최소한의 투자들은 계속 네. 이어졌던가 봐요. 그래도. 네. 최근에 이제 이제 직장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직장인으로서의 김유경을 이렇게 떠올려 보신 적은 있나요? 네. 유경이는 너무 요즘 행복해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은 아는 것 같아요. 예, 직장 다닌다는 거를 네. 본인이 월급 받는 것도 아는 것 같고 통장이랑 카드 어딨냐고 달라 그러고 확인하려고 해서 돈을 너무 써서 제가 안 주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써서. 근데 어디다 쓰던가요? 돈을 벌어가지고? 유경이는 커피를 사서 다른 사람도 막 5, 6개씩 들고 다니면서 갖다 주고 나눠주고 먹는 거를 잘 사서 친구들은 항상 뭐래도 나눠주려고 하는 게 너무 커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일반 아이들이 하고 다니는 거를 다 보고 배우는 것 같아서 하나에 고속버스 터미널역에 가서 귀걸이나 목걸이를 직접 사고요. 골라서 신발도 사고 요즘은 바지도 옷을 사달라고 이제 엄마 이거 어때요? 라고 하면서 옷도 사달라고 하고. 식구들한테 선물 안 해요? 본인이 쏜다 그래요. 오늘은 제가 치킨 쏜다고 네. 하고요. 네, 그런 얘기 종종 해서 너무 본인이 아마 쏜다 그러면 돈을 한 달 내에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다 그래서 해요. 국민 엔젤스 앙상블이 작년에 25회가량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부러운 출연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연주는 어떤 건가요? 작년에. 너무 많죠. 기억에 남는 게. 유인이 하나하나를 아마 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는 거라 어느 거 하나가 조금 소홀함이 없었던 것 같이 네. 정말 즐기며 연주하는 걸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용산 드래곤시티 그때 정형외과 의사들이 자기들 정기총회 할 때 이제 불러서 같이 그 공감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그 기회들 그런 게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기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그 직장 내 장애인식계에서는 강사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좀 따님이 그런 일반 연주와 좀 다르잖아요, 또 그게. 예,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곡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MR이 요즘 준비가 안 돼서 조금 그랬더니 새로운 곡을 다음에 연주 갈 때는 또 새로운 곡을 요즘은 가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요를 그동안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콘체르토 곡이나 어려운 곡 막 2, 30분 정도의 한 곡을 끝내고 막 이런 것만 외우고 하다가 요즘은 가요를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도 연습하고 있는데요. 너무 즐겁고 재밌게 더 재밌어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이제 김유경 씨가 오빠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에 결혼도 했고, 이제 노무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알고 있는데, 김유경 씨가 이제 일자리를 지금 취업을 한 상태를 좀 지속 가능한, 거를 어떻게든지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가 좀 있는데, 앞으로 김유경 씨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그걸 좀 얘기해 볼까요? 오빠는 유경이가 정말 무기직으로 정기직이죠. 계속 이어서 국민일보에서 정말 단장님이 이렇게 힘을 써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계속 이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마 물신양면으로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유경이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나름 신경 써서 전화도 주고 바쁜 와중에 요즘 일 때문에 바쁘거든요. 그래도 유경이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나 궁금해하기도 하고 하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부모들의 보람이라고 하면 이제 자식들이 잘 되는 건데 특히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공통된 고민이 결국 내가 이제 세상을 떴을 때 우리 애가
사람 대접 받아가면서 그 사는 거 그게 이제 유일한 마지막 소원일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 사회가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발달 장애를 가진 그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좀 그 바라시는지 그런 그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저는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잡아주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거는 유경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유경이를 우리 집 예쁜 복덩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내 삶의 아픔이었던 유경이가 이제는 저희 가족에 기쁨을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인내로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예쁜 복덩이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무대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그 자기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그 독특한 예술의 영역들에 대해서 감동하고 박수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종종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고 있는 또 후배들이 있거든요.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런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도 이걸 그 악기를 배우면 또 이런 예술적인 재능을 갖고 있으면 사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직업인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해답을 우리 지금 예술가로서 또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된 우리 김유경 씨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런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정창교회 문화초대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